오프닝에서 이렇게 빨리 코로나19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요즘 다시 기승입니다. 주변에 환자가 진짜 많아졌어요. 이번에는 그 눈병을 동반하는 코로나19 변이까지 국내에 유입이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코로나19 증상 이외에 결막염, 안구 충혈, 눈 가려움이 함께 동반이 된다고 합니다. 꽃가루 날리는 시즌에 맞춰서 코로나19도 적응을 한 건가요? 아무튼 그 즐긴 것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자,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로 함께 시작해봤습니다. 마지막에 빈센트 프라이스의 언제 들어도 멋있는 나레이션 너무 좋아요. 이은주님이 제 주변에도 코로나 다시 걸린 사람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옹디도 조심하세요 하셨고, 이미숙님도 저는 아직 코로나 걸리지 않아서 이대로 지나가나 싶었는데 건강에 더 힘써야겠어요 라고 또 말씀 주셨어요. 저도 한 번도 안 걸렸는데 끝까지 조심해야죠. 근데 꽃가루가 요즘 더 문제예요. 꽃가루가. 조민지님이 꽃들도 예쁘고 기분도 상쾌합니다. 오늘 옹디 기분은 어떠신가요? 하셨어요. 날씨 좋죠? 날씨 좋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큰일 났어요. 약간 좀 망가진 기분이 들어요. 요즘에 야식을 너무 계속 지금 한 달 반 정도를, 한 달 반의 절반 정도를 지금 계속 야식을 먹고 있어서 어제도 닭껍질 튀김이랑 오돌뼈를 새벽 2시에 넘어서 시켜서 먹고, 이 머리에 그 도파민 보상 체계가 망가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고쳐야 되는데. 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참. 헐레벌떡 왔습니다. 여러분 보려고. 한혜민님, 곽은경님, 조현진님, 손숙경님, 장영진님, 박영희님, 주현진님, 김윤정님, 신영환님, 손문희님, 이에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1,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지 쭉쭉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예의 허지웅의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식의 대가 옹디. 예, 야식 전문가.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잠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한 달, 저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한 달 반째 지금, 그러니까 30일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거의. 아니 눈이 안 부어 있는 날이 없어요 요즘. 계속 먹었어. 계속 먹어. 왜 이러지? 어떻게 뭐 제가 스트레스를 드린 건 아니겠죠? 늘 두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척하지 마. 기척.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하다니. 방금 저기 막 우리 이빨 걱정했잖아요. 맞아요. 단단한 걸 원래 못 드신다면서요? 저는 턱이 좀 안 좋아가지고 턱 관절이 아마 안 좋으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 딱딱 소리 나는 거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랑니가 네 쪽이 다 정상적으로 잘 나가지고 하나도 안 뽑았거든요. 전 다 뽑았어요. 단단한 걸 다 열로 씹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달 반째 야식을 계속 먹으면서 그 오돌뼈를 계속 먹는데, 이게 아프네. 그러니까 어제는 먹는데 아프더라고. 사랑니 혹사시키지 마세요. 이제 이가 아픈 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왔군요. 자중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서서 우리가 코로나 새 변이 눈병? 네, 맞아요. 눈병 증상이 다시 동반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우리 결막염이나 안구 충혈 그리고 눈 가려움증 등을 동반하는 게 이번 변이의 특징이고요. 벌써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이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코로나19도 변이가 아니더라도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도 전주보다 무려 18%나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다시 늘고 있으니까요. 우리 요즘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실내에서도 안 쓰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자유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좀 많이 늘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에 많이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환기 안 되는 환경에 있을 때는 맞아요. 좀 쓰시는 게,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밖에 이제 야외에서
날씨 즐길 때는 쓰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임금의 길을 다시 찾다입니다. 예. 네, 일제 강점기에 훼손이 돼서 땅에 묻혀 있었던 광화문 월대가 발굴 조사를 통해서 1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월대가 뭐예요? 이제 월대가 이제 임금이 앞에 와서 백성들을 맞이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 시험도 치르고 이렇게 돌로서 하나의 길을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궁궐 주변부, 그러니까 광화문 바로 앞에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예. 그게 복원하는 공사예요. 넓은 기단 형식의 대를 우리가 월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왕이 걸으시는 길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짧게 조금 더 화려하게 형성돼 있는 모습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로 만든 궁궐의 진입로고요. 현재 복원하고 있는 월대는 고종이 1866년 광화문 앞에 설치를 했던 거였습니다.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과거 시험도 봤고요. 예. 그리고 사신이 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 왜 손님 와도 문 앞에 나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네, 그것처럼 맞이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앞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 잠깐씩 나가는 그런 공간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현재 복구 중인 월대는 광화문 정문에서 이어지는 너비는 7m 어도를 포함해서 전체의 너비는 29.7m 그리고 길이는 48.7m 규모입니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복구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아, 이게 오래 걸리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만 있었어요. 경복궁 영건 일기라고 우리가 경복궁 중건을 기록해 놓은 자료인데요. 예. 이 기록을 통해서 어딘가에 존재는 하겠구나 이렇게 추측만 해왔던 거였는데 예. 네, 이번에 실제로 이제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드러나 있어야 정상 그쵸. 아닌가요? 왜 땅 밑에 있었던 거예요? 네, 일제 강점기를 통해 가지고 강점 파묻히게 밑에. 된 건데요. 응?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전차 선로도 깔리고 그 위에 다양한 걸 올린 거예요. 아. 그냥 흙으로 파묻어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는 다른 곳에 옮기기도 했고요. 일부는 아예 전차 선로를 깔면서 밑에 뭉개 버린 겁니다. 1910년 중반에는 동서 계단도 이제 경사로로 변형이 됐었고요. 그리고 전차 선로가 설치됐던 쪽은 이 난간석이 제거되고 월대 모두가 전부 다 흙으로 덮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제가 얘기해드린 선로는요, 1966년까지 사용이 됐었고요. 예. 우리가 세종로 지하도를 조성할 때 콘크리트로 쫙 다 덮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요, 일부가 정말 제대로 남아 있어요. 예. 이 월대 전체의 형태. 그리고 임금이 걸었던 어도, 남쪽으로 나 있는 계단, 그리고 동쪽에 쌓았던 기단, 석대 등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그 밑에 파묻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구를 해가지고 이제 원형의 모습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 언제쯤 우리가 완전히 복원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10월입니다. 올해 10월. 네, 머지않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복원이 되고 나면은 이 주변을 또 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을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월대만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 공간에다가 우리 기념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요. 예. 월대 주변에 삼군부 그리고 의정부의 터도 있어서 이것들과 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문화재청이 이 복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화문 월대의 복원은 일제에 의해서 훼손이 됐던 우리 경복궁의 역사를 제대로 진정으로 바로잡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오케이, 여기까지. 아니 근데 사진 보면은 입이 진짜 멋있어요. 잠깐 간지러웠어. 네, 사진 보면, 정말 멋있지. 진짜 멋있어요. 이거 진작 이제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어떤 주요한 국가의 수도에는 과거가 보여요. 그쵸. 정말 그래요. 뭐 무역 도시도 있고 상업 도시도 있고 이 나라마다 이제 특화된 도시들이 있는데 수도에는 수도 정말 그 위대한 국가들의 수도를 가면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쵸. 그 역사들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 역사들을 잘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그 수도의 자존심이자 어떤 그 긍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자컨 보고 팬 됐어요. 자컨이 뭐길래입니다. 자컨 들어보셨어요? 가수인가요? 특정 가수는 아니고 예. 이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만드는 콘텐츠, 자체 예능 콘텐츠 이거를 자컨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잠깐. 뭐예요? 이거 혹시 우리 오늘 들려주실 구성을 우리 홈페이지에 미리 올리나? 애지중지 뉴스? 아니요? 안 아닌가? 올려요. 근데 선정답이 있어요? 4월 27일 12시 16분 54초에 장유희 님이 2번 자체 콘텐츠. 진짜로? 이거 뭐야? 잠깐 지금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21분인데 오. 16분의 자체 콘텐츠를? 아니 미래를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 뭐지? 뭐야 진짜 섬뜩한데? 잠깐 이거 뭔가 비리가 있습니다. 왜요?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 아니 이거 우리 아무도 안 빼돌렸는데. 진짜로? 이게 야 너무 놀라운데? 뭐야? 일단 잠깐 대단하다. 시간 없으니까 아이템. 네, 일단은 설명을 드려보면요. 뭐지? 보통은 우리가 공연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아이돌들의 팬이 되는 게 수순이었습니다. 뭐 딴 데서 볼 길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 기획사에서 아이돌들의 일상이라든지 예. 혹은 기획사 자체에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구성을 해가지고 이 자컨 자체 리얼리티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하고 이걸 통해서 팬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요, 이제 세븐틴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데 이 팬 중에 무려 59.9%가 자컨을 보고서 입덕했다라는 분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세븐틴의 특정 자료가 아니고 이제 다양한 다른 아이돌들 역시 자컨을 통해서 팬이 됐다라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통은 아이돌에 대한 콘텐츠라고 하면 그 팬들만 보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그 해당 아이돌의 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예능 프로그램처럼 만드는 콘텐츠다 보니까 꼭 그 팬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저 밥 먹을 때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팬 아닌데도 이제 팬 해야겠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모두가 즐기는 콘텐츠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팬 상품이 아니라 제대로 완성도 있는. 그쵸? 그 재미가 확실히 있는 그런 맞아요. 컨텐츠들이 늘고 있다. 맞아요. 그렇군요. 심지어 시즌 제로도 하고 있는데 뭐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들이 많아질 정도로 점점 이 자컨의 세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컨. 저 오늘 처음 듣는데. 열풍이 계속 되겠죠? 맞아요. 한동안 점점 많아질 것 같고요. 기획사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앨범이 나오면 앨범 홍보를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엄청 많이 출연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오히려 자컨을 더 확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자컨이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앨범을 홍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아직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미래에서 오셨네. 아니 그냥 진짜 미래에서 오셨나? 진짜 신기하다. 선생님 잠깐 이분 다시 장유희님. 저는 정말 맹세코 어디에도 유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백합니다. 장유희님 우리나라 잘 되나요?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저기 다음 주 혹시 비 오나요, 장유희님? 혹시 로또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너무 놀라운데. 그러니까요. 퀴즈가 그래서 어디서 나오나요? 퀴즈는 앞에서 나옵니다. 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엄청 설명을 드렸죠. 아까 두 글자입니다. 오케이. 네네.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궁궐 주변부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 임금이 백성을 맞이하러 나오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네, 1번 월가, 2번 월대, 3번 월매.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자,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송소희의 태평가. 두 번째 달과 함께했죠. 이 곡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월대였죠. 송소희 씨 참 노래 좋네요. 선정답자 안진님, 김성희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김인혜님, 1369 쓰시는 분, 3442 쓰시는 분 세 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죠. 자, 많은 분들 참여해서 선물 타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히스토리 월드 주제는 역사 속 정상회담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썬킹 여수 박강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V
역사 속 과거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니하오. 그럴 줄 알았어. 오늘 중국 얘기를 좀 할까 했어요. 이 몸의 절반은 일본, 몸의 나머지 절반은 중국.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 뭐라고 할까 이 동남아란다. 동북아 3개국의 화합을 입만 한국. 예. 속옷은 일본. 그 중국 비자를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예. 비자가 필요해요? 비자? 예. 중국인이니까 예. 정말 이민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지금요. 중국 비자가. 왜? 네? 왜? 일단은 제출 서류가 한 10페이지가 되고 지문 다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졸업했던 고등학교 이름과 졸업 연도도 넣어야 되고 입대 제대 그 정보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지난 30년간 발급됐던 모든 여권 발급 기록도 다 돼야 되고 언제부터 그랬죠?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된 거예요. 네. 전에 출장 갈 때 안 그랬었는데. 네, 그 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 몇 개 체크하고 신원 보증만 하게 되면은 그냥 뭐 단수 비자든 복수 비자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뭔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곧 중국을 가야 되는데 저 말씀 들으니까 갈지 말지 고민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문 10개 날인을 하려고 오라고 날짜를 정해주더라고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오라고. 나 그날 방송에서 못 간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돼. 정말.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래도 갈 거야 난. 서기 교수님 지문 없잖아. 뭔 소리야 지금. 기타를 많이 쳐가지고 지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일 하려고 뭔가 이렇게 다 지었잖아요. 일단 네. 아니야? 집안일만 해서 그래. 그렇군요. 이지연님이 썬키님 새 책인가 봐요. 방금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래 까짓 거 기분이다. 잠깐 광고 시간을 10초 드리겠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자기 제목도 몰라. 제목도 몰라. 아니, 방금 나온 책이라서 책 제목이. 자 광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뭐 이름으로 검색해서. 네. 예. 한혜민님께서 히스토리 월드 본방사수 하러 왔어요. 겨울부터 취미로 코바늘 뜨기를 하고 있는데 히스토리 들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재밌는 역사 이야기 그럼 뭐 이제 우리 저희 코너의 전문입니다. 오늘 주제 역사 속 정상회담. 오늘 아침에 사진 많이 봤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죠. 포탈에서 많이 떴죠. 예. 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12년 만에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 다시 이제 미국을 방문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정이 어저께부터 이제 진행이 됐는데 어때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 이번 정상회담을 뭐 다 포함해가지고 정상회담은 친목회담이 아닙니다. 그 모든 협상 가운데서 최고로 뭐라고 할까 민감하고 복잡한 회담이거든요. 협상이에요, 협상. 그래서 이 협상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냐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냐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대개 정상회담은 이미 물밑에서 그 실무적인 것들은 다 결정이 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헤드들이 만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보통은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사전 조율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의제 설정도 중요하고 예. 그거에 따라서 양국에 끼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외교의 지향점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좀 이전에 비해서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교하고 안보 부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안보를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외교적인 성과로서 어떤 평화 공존이나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미 회담 같은 경우는 안보 쪽에 좀 집중한 경향. 예. 이 있다는 점에서 그 전에 일반적인 어떤 그 외교 형상 특히 이제 정상들의 만남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짓인데 국빈 방문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빈 방문이 두 번째예요. 손님이요. 초청을. 예. 마크롱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인데 예. 국제적인 추세가 이제 국빈 방문을 다 이제 줄이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국빈 방문을 할 경우에는 그 손님을 이제 초청을 한 국가가 모든 비용을 다 대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국빈 방문은 이제 줄이고 있는 추세죠. 이게 그것도 재밌는데 원래 오래전에는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그렇죠. 왜냐면은 그 어쨌든 한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굴욕이기 포로로 때문에 잡히면 그게 가능해요. 포로면은 가능한데 맞지?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 자체가 굴욕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열리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사실상 필요도 없었고 근데 우리 이제 현대에 들어서 방금 썬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청하는 쪽에서 비용을 다 대고 이런 식으로 좀 훈훈하게 펼쳐지는 정상회담들의 모습이 많았죠. 역사 속에 참 중요한 정상회담들도 많았었고요. 많았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정상회담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 작가님께서 일단 저부터 시작을 하라고 해서. 그래요? 네. 싫어. 왜? 오늘 책을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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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졌다. 이게 뭐야? 뭐 하려고 그랬는데? 어? 뭐 하려고 그랬는데? 닉슨 마오쩌둥. 믹스 마오쩌둥. 그 우리 작가님은요? 저는 그 왕건하고 경순왕. 왕건 경수나 네. 마오쩌둥부터 하자. 마오쩌둥. 예. 좋아하네 중국을. 제가요? 네. 아니야. 닉슨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왜? 닉슨을 좋아해? 워터게이트를 또 옹호하는구만. 나 닉슨 좋아해. 진짜? 예. 왜? 흑수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망가진 흑수저라서 끝이 불쌍한데 나 거기까지 올라간 건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방금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1972년도에 있었던 일단 중국 마오쩌둥과 미국 닉슨의 이 역사적인 만남. 핑퐁 외교. 핑퐁 외교 끝에 물론 그 전에는 또 키신저가 들어가가지고 또 비밀 물밑 작업 많이 했죠. 당시에 키신저가 외교 장관이었나요? 그렇죠. 네, 외교도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거가 당시 공식적인 첫 그 비공식 공식 첫 미중 회담이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예. 이거와 워터게이트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방금 우리 또 허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 원인은 흑수저인 리차드 닉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맞아요. 닉슨 대통령이 정말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버드에 입학을 해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입학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듀크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가 된 다음에 자기 고향인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데 정말 없이 살았다 보니까 나는 꼭 권력과 돈을 난 벌고 얻어야 되겠다. 예. 이 욕망 아닌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정치계부터 시작을 해서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1960년에 드디어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올라갑니다. 통과해서 공화당 후보가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민주당 후보가 저처럼 잘생긴 K. 인정하네. 아니요. 김래훈이요. 아, 참. K. 케네디였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연설 자체는 닉슨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별로 딸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페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일단 비주얼 자체가 케네디가 왜냐면은 이때 본격적으로 그렇죠. TV TV가 토론이 TV 토론이 미국에 도입이 됐는데 맞습니다. 수많은 이 시민 특히 이제 그 여성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그리고 그 자료 화면을 여러분 너튜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케네디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약간 어떻게 보면 건방질 정도의 표정으로 압도를 했어요. 여유 있게.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건데 TV 앞에서 연설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닉슨은 당황하면서 생방송 중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땀을 찍찍 찍어내는 장면이 나간 거예요. 전국 방송에. 그래서 이게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당시에 다음날 만평 있잖아요. 거기에 다 그 닉슨 땀 닦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다들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야 어제 그 사람 땀 흘리는 거 봤어? 그리고 나를 맡길 수 있겠어? 그거 병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식은 땀을 흘리는 거 무슨 지병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케네디는 잘생겼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귀족 교육을 받아서 금수저도 그런 금수저가 없었죠. 아유 그냥 반은 그 돈으로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집안 백으로 된 것도 있어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청취자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 닉슨의 피해 의식이 어마무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돈이 없어서 똑똑해도 하버드를 못 가는데 이 친구는 돈으로 갔어. 돈으로 왔어. 내가 못 갔던 거기를. 하버드를 돈으로 갔고 나는 합격했는데 못 갔어. 그리고 돈이 무엇보다 없어. 더 기분 나쁜 거. 잘생겼어.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열등감 웅디한테
오늘 왜 그래? 저는 권력 있는 사람한테 잘 보려고 많이 해요. 그래요?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해하겠습니다. 낙선을 했네 닉슨이요. 떨어졌어요. 얼마나 좌절감과 분노를 느꼈겠습니까? 8년 동안 칼을 갈아요. 푹푹푹푹. 해서 1968년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당시 이제 민주당이 약간 분열된 상태였어. 그래서 공화당 후보로 나가서 당선이 됩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뭘 하냐? 돈, 정치 자금, 불법 자금. 어떤 회사 특정 기업 도와주고 불법 자금 받고 이걸 대놓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에드가 후보라고 FBI를 만든 전설의 FBI 국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미국 정치인들은 에드가 후보의 FBI 밑에서 절절절 맸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FBI를 약간 해체한다든지 아니면 뭐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에드가 후보가 어이 광일팍 의원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 언론 공개하면 you are out, out, 야.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섭죠. FBI를 설립하고 FBI 국장을 죽을 때까지 했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닉슨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 원서를 어디 넣냐면 FBI에 넣었어요. 예. 그때 국장도 에드가 후보고 그렇지. 지금 대통령 됐을 때도 에드가 후보예요 지금. 죽을 때까지 했다니까. 죽을 때까지. 왜냐면은 모든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약점이 다 자기 금고 안에 금고 안에 있거든요. 있어. 근데 이제 에드가 후보도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다 보니까 닉슨 때는 이제 힘이 빠진 거예요. 봐라 에드가 후보 지금 힘 빠졌을 때 우리 해 먹자.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재선위원회를 만들어 버려요. 4년까지 모자라다. 한 번 더 해가지고 재선 one more time 한 번 더 우리가 정치자금 불법으로 이걸 챙기자. 그런데 이 수많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뭔가 연막탄이 필요하잖아요. 난 머리를 잘 썼다고 봐. 닉슨이 처음부터 이 대선 캠페인 할 때 선거 공약이 이거였어요. 베트남에서 우린 철군하겠다. 그렇지. 이 노모어 워. 노모 워. 내 임기에 전쟁 끝낸다. 그 지금 닉슨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1968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정점을 찍고 베트남에서 그제 몰락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내가 군대를 빼겠습니다. 절 찍어주십시오. 한 거예요. 좋아. 나는 평화 대통령으로 나는 쉴드를 치고 나의 비리를 덮어버리겠다. 한 거예요. 닉슨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일단은 실제로 철군을 시켜요. 시킨 다음에 너무 인기가 좋아지니까 재선 뭐 캠페인을 할 필요도 없어요. 벌써 이미 유권자 지지율이 60%가 넘었어. 예. 미국은 선거인단으로 이제 대통령을 뽑잖아요. 간접 선거로. 예. 이미 80%의 선거인단은 다 확보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재선 캠페인이 없어도 돼. 근데 닉슨이 얘기합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지게 됐는데 확실하게 지게 만들라고.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완전 박살을 내고 지게 만들어라. 8년 전에 케네디? 디디디 담다디? 담다디 왜 그래? 네. 나를 그렇게 모욕을 줬던 민주당 박살내겠다. 아시는 것 같이 지고 있을 때 이기는 놈 따라잡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기고 있을 때 더 이기는 건 힘들어 이거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공화당 닉슨 그 재선 추진위원회에서 예. 고든 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기지? 하다가 무리수를 둔 거예요. 민주당 선거위원회 도청하자. 해서 터진 게 이제 워터게이트인데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워터게이트는 여러분들 지금 포토맥강 변에 있는 1층은 식당 가고 2층부터 호텔인 복합 건물이에요. 그렇지요. 1층에 있는 식당의 스테이크가 굉장히 맛있어요. 아 가봤어요? 가봤지. 오. 지금도 있다니까. 오. 포레스트 검프도 나오잖아. 멋있다. 스테이크. 워터게이트 호텔 정도 가야지 허지웅 쇼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요. 네, 그렇게만요. 탁 PD 거 갔다 왔대요? 왜? 요즘 탑피디를 자꾸 견제하더라. 아니 여행 전문가니까.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때문에 닉슨이 재선 성공 못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네. 끄떡 없었어요. 끄떡 없어. 워낙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워터게이트도 정말 어이가 없이 도청 실패해요 그거요. 고든 리디가 5명의 그 공작원을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너무 싼 도청 장치를 설치한 거야. 그래서 나와 보니까 도청 장치가 작동을 안 해. 예. 야마 들어가 다시 설치하고 와. 저기요 다시 왔다가 들어가면 경비원이 우리 의심할 건데 그래도 가. 그래서 두 번째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경비원이 아까 왔던 애들 또 오니까 뭔가 있다 해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원래 단순 절도 사건인 줄 알았는데 도청장치가 벽에서 나오네? 이거 뭔가 큰 거다 해서 FBI에 사건을 넘겨버렸어. 일이 커진 거야.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워터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조금 더 평화 대통령으로서 이 타이틀을 공고히 하면은 워터게이트고 머시기고 FBI고 나는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 민주당 깔아 뭉갤 수가 있다. 예.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 유명한 연설을 해요. 이건 정말 잘했다고 봐. 예. 제가 닉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My name is Nixon. 지금 한국말로 할게요. 네, 자동으로 닉슨 코를 이제 저기다 붙이자. 저 얼굴에. 닉슨이 이제 코가 특징이니까 닉슨 코를 붙이는 거야. My name is Nixon. I'm the president. 지금은 한국말. 이 조그만 지구란 별에 10억 인구가 우리 미국을 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이게 마오쩌둥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서로 암묵적으로 손을 잡자는 암묵적 합의가 이루죠.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련과 경쟁을 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가지고 일단 키신저를 보내요. 닉슨이요. 그래요. 예. 키신저를 파키스탄을 보낸 다음에 파키스탄에서 갑자기 아이고 배야 복통이 났다는 핑계 대고 사흘 동안 사라져버려요. 아하. 그 사흘 동안 어디 갔냐? 몰래 비극비리의 키신저가 베이징 서우두 공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원 라이와 만나요. 주네. 주은혜와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물밑 작업에 들어가죠. 어떤 조건으로 우리 대통령이 오면 좋겠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대만을 중국 땅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로 인정을 할 수 있냐. 좋다. 등등등의 몇 가지 합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역사적으로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으로 싸웠던 한국전쟁 때 중화인민공화국 서우두 공항에 내려와요. 예. 내려옵니다. 그리고 방문 마지막 때 마오쩌둥과 만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웬걸 공항 내리자마자 몇 시간 후에 마오쩌둥과 역사적인 미중 중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이거 쭉 들었는데 또 이제 그 인간 닉슨을 별로 이렇게 싫어하지 않고 약간 좀 등 두들겨주고 싶어하는 제 입장에서 조금 또 말씀드리면은 이게 막 무슨 자기 비리를 덮으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짜 진심이었어. 사실 그거까지 좀 뭐라고 하면 좀 애매한 거고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막 이기고 있는데 더 이기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자기 인생사 어렸을 때의 인생사 그리고 이후에 성장하고 나서 자리를 잡았는데 계속 저 아이비리그 사람들한테 지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좀 무시당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쫓기는 기분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쫓기는 기분. 마무리로 이렇게 미중 회담을 왜 추진했냐면은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과 재선을 아니야.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 끝나갈게요. 예, 내려, 여기 오케이. 3부 시작에 어차피 정상회담 오케이, 얘기니까 오케이. 하면 되고. 늘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늘 쫓기는 마음으로 살고 또 피해의식에 갇혀서 살고 하면은 이런 좀 닉슨 같은 인생의 무리수를 두게 된다. 그렇죠. 잘못된 판단. 예, 아무도 믿지 않게 되고 모든 사람을 도청하게 되고 이런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역사 속 정상회담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위해서 한국을 찾았었죠. 이때 만찬에 올라서 화제가 된 음식이 있습니다. 일본이 싫어했다고 하네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독도새우, 2번 꽃게, 3번 킹크랩. 힌트.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고향. 가사 기억 못하시죠? 아니요. 그 이-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도 이 노래 랩이었어. 합창이었습니다. 합창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 우리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고요. 버즈의 턴턴턴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웅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에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역사 속 정상회담에 관련된 이야기로 박한일 작가, 선king 교수 두 분과 함께 히스토리 월드 함께하고 있지요. 앞서 이제 닉슨 이야기 하다가 말하는데 참 닉슨 참 생긴 거 뭐 이런 거만 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노력파에 끝까지 뭔가 뭐 끝내 자기가 증명을 했고 네. 자신이 어떤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 인생을 통해서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평생 누구와는 달리 아내만 사랑했고 누구와는 달리 K와는 그렇네요. 달리 네. 아까 K랑 닮으셨다고. 저요? 네. 아니 저 케네디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 아내만 사랑했고 저는 참 그 진심으로 평화를 갈망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나쁜 마음 먹었으면은 마지막에 그 차라리 탄핵 될지언정 끝까지 버텼을 거야. 그렇죠. 네, 혼자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을 거고. 그리고 그 히피 시위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그 이야기를 마저 좀 들으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닉슨이 이제 1972년 2월에 방중가 주계 장막을 넘어가지고 마오쩌둥과 손을 잡은 거 역사적인 일이죠. 바로 그 한 해 전인 1971년도에는 유엔 상임 안보리 이사국 자리를 타이완에서 중국이 가져가 버립니다. 일단 분위기는 다 이제 닉슨이 깔아놓은 상태였어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평화 대통령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닉슨이야말로 베트남전을 끝내고 한때 우리 적이었던 그 중국과 손을 잡은 평화 대통령이다라는 분위기에 이 힘입어가지고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뭐 정말 평화를 갖고 온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재선을 위해 가지고 미중 정상회담을 약간 악용을 한 거죠. 뭐 그런 정도의 이용이라면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권력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충분히 지지할 의지가 있습니다. 오. 왜냐면은 그 외교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수교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방과 벽을 약화시키니까 소련 혼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립된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간은 좀 차이가 나지만 결국은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핑계로. 88년, 89년 이후로 풀어지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미중 정상회담 때 마오쩌둥이 무슨 얘기했냐면 예. 천하 삼분지계를 또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 삼국지를 너무 많이 봤나 봐. 당시 소련과 중국과 미국이 나눠 먹자. 삼국지 매니아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요즘에 그 시진핑 주석도 비슷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른 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다는 넓다. 미국이 가서 그 얘기하던데 바다는 넓다. 우리가 날아가줄 수 있다. 이게 참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어디야 바다를 말하는 건지 진짜.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데탕트라고 하는 평화의 시대를 갖고 온 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탕트를 이끌었죠. 네. 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준 정상회담 아주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급 회담이 있었어요. 청일 전쟁을 마무리했던 시모노세키 조약이거든요. 시모노세키 조약. 95년. 시모노세키 조약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2인자들이 왔습니다. 2인자지만 실권자들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이홍장이 왔고 예. 일본 측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왔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졌어요. 청나라가 완전 졌어요. 예. 그럼 당연히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 이긴 쪽으로 넘어가는 건 맞죠. 솔직히 그 나라 가서. 그렇죠. 예. 네. 일본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통 수도로 간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도쿄 조약이 돼야 되는 도쿄 거죠. 조약이라든지 네. 베이징 조약이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냐. 시도 찾아봐야 돼. 학원 어디 있는지. 그렇죠. 시모노세키. 네. 시모노세키가 어디냐면 저는 가지 않습니다. 입지도 않고. 거짓말하지 마. 후쿠오카에서 JR 타고 한 1시간 가면 있어요. 선희 교수 훈도시 보여. 뭐예요? 네. 하여간 왜 하필이면 시모노세키냐. 시모노세키는 우리는 부간 페리오로 알려져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당시 뭐 조시번, 야마구치현 저 구석에 있는 어촌이에요. 그렇죠. 구석. 저 구석에. 거기 왜 오라고 했냐면 이토 히로부미 고향집이 거기 있어요. 고향집이에요. 아시다시피 거기 원래는 조슈번이고 지금은 야마구치현인데 모든 일본 구구 인사들의 고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해 죽은 아베 신조 총리의 예. 정치 지역구도 거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 오라고 그러니까 청나라 너희들 졌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최대한 굴욕 한번 맛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모노세키로 오라고 해. 이홍장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배 타고 시모노세키 도착을 했어. 그러면 시모노세키에도 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공서가. 그렇지요. 관공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웬 보고집으로 불러요. 아하. 아유.
슌판로라고 해서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1층은 복집이고 2층부터는 료칸이에요. 저는 뭐 옛날에 한 번 몇 번 네. 그 회담 장소를 주로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지 회담 장소 찾아다녀. 가서 뭐해? 뭐 역사 설명을 하고. 여기서 돌아가신 선조들을 뭔 소리야 또. 여기서 돌아가신 우리 일본 우익 선조들을. 뭔 소리. 하여간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버거집인데 슌판로라고. 진짜. 네. 오. 거기로 불러요 이용장을요. 왜냐하면 자기가 버거 매니아고 거기가 자기 단골 식당이었거든. 아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오케이 일본이 이겼다고 좋아. 그렇지만 진패전국인 청나라에게 최고의 모욕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머리를 쓴 거예요. 시모노세키로 와라. 그리고 관공서도 아니라 버거 횟집으로 와라. 지금도 거기 가시면요. 슌판로에 가면은 1층 식당에 한쪽에 나무로 된 책상이 있고 거기에 그 책상을 유리 케이스로 보존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 앉아서 도장 찍었던 그 자리다라고 유리 케이스로 보관하게 있거든요. 되게 자랑스러운가 보다. 그 입장에 그렇겠죠. 자랑스럽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혹시 여러분 나중에 역사 투어 가시면 일본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내 단골집이 이제 순댓국밥집이라고 하면 저기 이홍장 보고 저기 내 단골 순댓국밥집으로 오셔. 이번에 한 명 더 오는데 젓가락 숟가락 세트 하나 더. 경우가 아니지. 이게 우리가 국사 시간에서 한 줄 짧게 배웠던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본이 정말 옛날부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우리는 대륙으로 갈 거야. 우리는 중국을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이길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조차 그러니까 풍신수길조차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 자체가 그렇죠. 중국을 먹겠다. 인도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늘 그랬는데 이 청일 전쟁 그때까지는 참 일본이 그 분위기가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청일 전쟁이 일본 역사에 근대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뭐냐면 전쟁이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라. 맞아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결국 그것이 러일 전쟁으로 나중에 만주사변으로 중일 전쟁으로 그거의 어떤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는 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청일 전쟁으로 재미를 보고 이거 되네. 이걸로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렇죠. 했는데 러일 전쟁 때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러일 전쟁 때 그건 사실 일본이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끝내야 되니까 끝낸 전쟁이지 절대 이긴 전쟁이 아닌데 그러면 그때 그렇게 실패를 맛보고 전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대요. 일본 국민들도 그 정도로 실패를 맛봤으면 더 이상 전쟁을 안 해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곳에서 또 활로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거야 중국어로. 이게 참 아무튼 전쟁 참 좋아해. 아무튼 그래서 우리 다음 박광일 작가님이 말씀해 주실 정상회담 이야기는 뭘까요? 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 속에 정상회담이라는 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상회담 비슷한 게 몇 번 있었어요.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에. 광개토대왕하고 아신왕이 항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구려의 노비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근데 또 백제가 준비를 했죠. 개로왕 때. 그래갖고 이번엔 또 장수왕 때 가서 잡혀서 이제 물론 장수왕 앞은 아니지만 잡혀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 한 방, 나 한 방. 아니 두 방. 우리 모두 두 방씩.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백제만 어떻게 보면 아신왕은 항복하고 개로왕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어떤 뭔가 왕과 관련된 존재가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는 거는 망했을 경우 보장왕, 의자왕이 당 고종을 만난 경우 이런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정상회담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외교의 어떤 맞아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역사 속에 정상회담이 있어요. 어느 누구 역사? 우리 역사에 우리 역사? 한 번 있었습니다. 누구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번일 수도 있는데 한 번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경순왕하고 고려태조 왕건이 서로 왕일 때 경주에서 만납니다. 931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서밋이 있었어? 왕의 어떤 그 왕끼리 어떤 뭔가 회담이 있었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다급해진 신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사실은 92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927년에 그 유명한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사를 지내다가 견훤의 습격을 받아서 자결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어라 라고 하고 죽여서 결국은 이 경혜왕을 죽이고 나서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김부를 왕으로 올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경순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작전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5일 만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친고려파였던 경향을 제거하고 친백제파인 신라 왕족 중에 한 명을 세워야겠다. 여기에는 신라 왕실 안에서도 약간의 분열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경향은 박씨 왕이었는데 여태까지 박씨가 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세 번째 박씨 왕을 한 거예요. 예. 김씨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어떤 내분 속에서 그 견훤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경향까지 죽였으면 견훤이 신라 그렇죠. 왕하면 안 돼? 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라 천년의 역사 음. 더 나가서 지금 그 당시의 전쟁과 지금 전쟁과 그 당시 전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왕을 죽인다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을 따르던 귀족들이 다 항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죽였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냥 말 그대로 큰 귀족 하나 죽인 것뿐이 안 돼요. 왜냐면 그때는 특히 더 이제 호족 질서가 강했던 시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신라군 고려군이 신라군 고려군이 아니라 아니에요. 신라의 귀족 연합군, 고려의 귀족 연합군인 거니까 예.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 상황에서 경향을 죽이는 거, 경순왕을 죽이고 뭐 내가 왕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내 세력을 심는 게 낫겠다. 요렇게 생각하고 견훤이 빠집니다. 본인도 신라 출신인데. 그렇죠. 신라 아작의 상주 출신. 예, 그러니까 좀 욕심이 나기도 했을 텐데. 굉장히 그래서 견훤도 아까 닉슨이 흑수저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견훤이야말로 또 한편 흑수저의 성공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그런 인물이죠. 궁예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신라 왕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반개 괴죽일 가능성은 많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왕궁 같은 경우는 뭐 개성에 잘 나가는 집안, 호족 집안이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러고 빠지니까 이제 신라는 어쨌든 김부가 경순왕으로서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3년 뒤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또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이고. 이때는 고려가 이제 공산 전투에서 졌던 그거를 완전히 안동 전투에서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경주 전체를 경상북도 일대뿐만 아니라 전국을 고려가 포위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예. 경순왕은 3년 전에 그분이 떠올랐죠. 경혜왕이. 이게 뭐야? 이게 또 왕건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저기 그 경주 들쑤셔놓고 너 빠지라 그러고 또 다른 사람 왕 시키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로 시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보내요. 그래서 개성으로 총리를 보내서 우리 회담합시다. 라고 하니까 고려태조도 굉장히 흡족하죠. 저 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항복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려에서도 일단은 약간 한번 튕깁니다. 이게 이제 930년에 연락이 오는데 우리 못 가 바빠서 그리고 남들이 눈이 있는데 어떻게 가 이러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신라에게 다시 토스를 하니까 신라에서 이제 갖은 정성과 그다음에 이제는 왕건이 와야 된다라는 여론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왕건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유군필을 포함해서 군인들을 장군들을 쫙 이끌고 경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회담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했을까? 근데 이때 회담은 아마 그거였을 것 같아요. 내가 항복하면은 예. 고려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 거기에서 고려에 대해서는 지금 항복한다면 그러면 다른 귀족들은 얼마만큼 동참할 수 있느냐. 이런 조건들을 내걸었을 것 같아요. 뭘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때 고려 왕건도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있었어. 뭐냐면은 견훤이 경혜왕을 죽이고 나서 오히려 수세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다른 귀족들이 볼 때 견훤이라는 사람이 여차하면은 자기 세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호족들도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태조 머릿속에는 똑같이 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김부가 그러니까 경순왕이 신라를 내놓는다고 해서 그거를 받는 순간 예. 그럼 고려의 인기가 또 떨어질 수도 있다. 판단을 해서 이 회담은 형식적으로는 결렬이 됩니다. 예.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결렬이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경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어요. 세금을 못 걷는 거예요. 지금 원래 한 나라가 전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들은 세금을 걷어서 그럼요. 중앙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달랑 경주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 한양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수혈을 누가 하냐면 고려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한 3년 4년 해줬는데 이제 935년에 그 유명한 이제 견훤이 탈출해서 왕건한테 항복한 그 사건을 보고
뭐지? 그럼 난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때는 이제 말 그대로 정상회담이 아니라 바로 사신 보내서 항복의 조건을 타결하게 되고 이 935년에 있었던 936년의 그 신라 멸망이 사실은 931년에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일 가능성이 그럴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11월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라를 나와서 고려의 주요 도시를 다 거친 다음에 개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호족들하고 다른 백성들한테 그렇지. 그 큰 천년의 신라가 지금 고려에 항복을 한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또 한편으로 이때 이제 백제의 요격 첩보가 있었어요. 요격 촉보? 네, 아직 이제 견훤은 항복했지만 큰 아들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후백제가 이들 그 경순왕의 항복 세력을 요격하려고 한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고려에서는 대규모 대군을 고려에서 경주를 아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 계엄 상태로 만들어. 그리고 나서 경순왕이 이제 쭉 올라와서 문경을 지나서 원주까지 와서 다시 서쪽으로 들어서 개경까지 들어가는. 그건 뭐 이제 그 왕건한테 굉장히 대우도 잘 받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약속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931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정상회담. 이때는 서로 진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한 5년 뒤에 견훤이 항복하고 나니까 이거를 실제 옮긴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상회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제가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정상회담이 이 정상회담이에요. 그 저는 이 시기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끔 상상해봐요. 어떤?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랐을 것 같아. 견훤이 고려에 항복하러 갔을 때 견훤이 그러니까 큰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지금 이렇게 쫓겨나서 쫓겨난 것도 아니 자기가 도망간 거죠. 도망갔죠. 항복 죽이려고 그러니까. 네,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죠. 나주를 통해서 배 타고 네. 올라갔으니까. 아들한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가서 일을 갈면서 자기랑 싸우던 왕건한테 지금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의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자기가 요청했던 게 바로 뭐냐면 내 아들들 토벌해달라. 그리고 내가 그 제일 앞장서. 그러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웅쇼일보에 처음에 호해로 등장을 딱 하는 순간 저 호해는 거짓말이다. 아니면 뭐 오탈자가 있는 거 같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속 보도가 계속 올라오고 나니까 사실인가? 그리고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나주에 나가 있는 특파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금산사에 탈출한 게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사실로 밝혀졌을 때 전체 호족 사회가 크게 뒤집혔을 가능성이 있죠. 참 그 견훤 역할했던 서유석 선생님이 예.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 그 최수종 역할했던 왕건. 왕건이 최수종 역할을 했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쩐지 너무 잘해. 그 찰떡 같더라. 왕건아오, 내 신검이를 내가 직접 잡겠어. 완전 멋있었지. 그치? 신검이 내 이놈. 난 그 진짜 유인석 선생님이 원래 그 손자병법 묘비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일부러 어떻게- 긁어가지고 굉장히 좀 강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네, 목에 네. 되게 안 좋을 텐데. 근데 궁금한 게 정말 타임머신 있으면은 참 다 가보고 싶어요. 어떤 거를? 예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다 목소리를 내 이놈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성대 나갔겠죠 아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가 있는데 약간 안타까운 정상회담이 굉장히 드물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이 다른 나라 왕을 만난 경우 항복. 항복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항복이 우리나라 땅이었다면, 그러니까 청태종하고 예. 인조의 만남도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삼전도의 굴욕 그런 것도 이게 우리가 정상회담으로. 그렇죠. 정상의 만남이죠. 만남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했던 게는 사실은 삼전도의 굴욕 과정에서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그 협상 내용이에요. 아 협상이 있었지 하긴. 네, 왜냐하면 이제 1월 22일날 이제 강화도가 함락이 되면서 결국은 남한산성에서 이제 봉임대군 이하 왕족들 그다음에 신하들이 다 잡히고 강화도가 함락됐으니까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 그리고 식량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일주일 집회가 안 남았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하고 척하고 다 버리고 항복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항복 조건의 첫 번째 항복 조건이 되게 이제 여러 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 딱 줘서 바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계속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조선에서 내걸었던 항복은 바로 뭐냐면 홍타이지 청태종을 황제로 부르겠다. 그러나 칭신하지는 않겠다. 내가 신하로서 그 고려 조선의 왕이 청나라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
이제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직 우리가 명나라의 신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를 둘로 두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요쪽은 황제고 요쪽도 황제지만 우리는 요쪽 황제의 신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죠. 왜냐면 우리는 명이랑 형제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명예청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리젝트 거부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럼 우리 칭신은 할 텐데 그러면은 항복을 할 때 왕이 아니라 세자나 대신을 내보내겠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용골대 마부대만 온 게 아니라 지금 홍타이지가 직접 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 세자가 나와서 항복을 받는다고? 말이 안 되지. 또 말이 안 된다고 바로 거부를 하죠. 그 제가 홍타이졌으면은 첫 번째 협상서 왔을 때 그냥 다 쓸었어요. 근데 홍타이지에서 쓸 수 없었던 또 사연이 있기는 합니다. 왜?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인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무력으로 점령했을 때 그 이후의 후폭풍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이 안 되는 왜냐면 상황이었어요. 홍타이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나라예요. 명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조선을 쳐가지고 여기 조정을 없애버리면은 여기 주둔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뒷배경 너희들 까보면 알지. 겁만 주려고 온 거야 지금. 우리 목표는 명나라를 치킬 건데 뒤에서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우리는 전장을 두 개를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선은 하나여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홍타이지도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면 항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 거부하니까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럼 우리가 좀 그 왕이 항복을 하러 가더라도 행렬을 거창하게 했다. 그랬더니 뭔 소리? 그래 남한산성 가만히 보니까 제일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야 옆문으로 나왔마. 네, 우익문이라고 서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서문 같지 않고 거기 말이 가더라도 숙여고 나가야 되는 그 문이거든요. 예. 글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또 이쪽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인조가 제안했던 게 바로 뭐냐면 나 잡아가지 마라. 청나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제한 조건이었고 그래서 청에서도 그거는 받아들이게 되면서 삼전도의 굴욕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 회담 속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거죠. 어떤 거지요? 나의 신하와 음. 나의 백성을 살릴 방법은 여기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삼전도의 굴욕에서 항복하는 그 순간 10,000명이 넘는 백성들이 그 장소에 있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는 이 협상 내용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청에 끌려간 우리 백성들. 피로인들은 한 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정상회담에서 지향해야 하는 거는 국가와 백성인데 이때는 왕만 남았죠. 남았다는. 나 인조 나만 좀 살려줘. 그렇죠. 그 정말 안타까운 거는 많은 학생들이 이 삼전도의 굴욕을요 심전도의 굴욕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왜? 비슷하니까 심전도는 종합검진할 때 하는 거죠. 어디가 비슷해? 심전도 삼전도. 거짓말. 진짜라니까. 웃기고 싶어서 그렇지. 6.25 전쟁을 6.25 전쟁이라고 한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전철 9호선을 타면 됩니다. 삼전역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뭔가 이게 유머라는 게 세 명이서 상생 효과가 있어야 되는 상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 정리를. 말이 나올수록 깎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조는 파도 교단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 아니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그날 밤 창경궁 양화당으로 들어가죠. 자기 손자까지 주겠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끝까지 자기가 그 머리를 땅에 박아가면서 절했던 그 굴욕만 떠올리지. 그렇죠. 백성들이 끌려가서 죽음에 이르렀던. 나중에 또 이제 환양연 소리 들으면서 그렇죠. 이런 굴욕과 그 실패와 슬픔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척화파들을 싫어하죠. 그렇죠. 니들이 나를 이쪽으로 몰았다. 내가 보기엔 약간 사이코패스 같아. 그렇지 않았을까? 인조가 나빠요, 선조가 나빠요. 비슷한데 이제 인조가 나쁘죠. 더. 훨씬 나쁘지. 인조 정권은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었어요. 머리가 나빠요. 네. 네. 머리도 나쁘고. 선조- 선조는 머리도 나쁘고. 머리는 좋잖아. 좋잖아요. 선조 잔머리 진짜 잘 굴려요. 장난 아니지. 자, 우리 알겠습니다. 우리 퀴즈 정답이 1번 독도새우였지요. 당첨자 9070-8910-1025 쓰시는 분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박가원 작가, 썬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사연과 신청곡 나눠주세요. 신청곡은 그냥 제목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4부에 소개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부탁드려요.
강은희님이 며칠 전에 그 이직 고민 중이라고 문자를 보내셨었는데 이직 이 상사분이 좋게 봐주셔서 그만두지 않고 다른 업무를 제안을 하셔서 교육받으러 가기로 했다고 4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보람이 있다고 이렇게 또 전해주셨네요. 이야 정말 보람차시겠다. 이 제일 먼저 보고 드립니다 옹디하신 거 보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아이고 어제랑 아니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랑 오늘이랑 지금 이 시간이랑 굉장히 또 마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마음의 색깔이. 밖에 좀 이제 며칠 동안 그 회사 그만둘 생각하느라고 날씨도 충분히 못 즐기셨을 텐데 밖에 좀 하늘도 좀 보시고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배산이님 처음 글 올립니다. 장거리 운전 일을 하면서 아내한테 추천받아서 듣고 있어요. 지금은 차 안에서 혼자 도시락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요. 항상 힐링하는 시간 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일하면서 힘이 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산이님 배산이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왕왕 이렇게 시간 나실 때 자주 남겨주세요. 2815 쓰시는 분 회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기분이 너무 우울한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일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사장님께는 집에 일 있다고 거짓말하고 오늘 내일 쉬기로 했습니다. 시외로 가는 아무 버스나 타고 출발을 했는데 호수공원이 노선표에 있길래 무작정 내리겠어요. 산 중턱으로 20분쯤 올라가니까 꽤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앉아서 연두빛 산을 바라보면서 한쪽 귀론 허지웅 쇼를 또 한쪽 귀론 물소리와 새소리를 듣고 있어요. 엄청나게 날리는 꽃가루에 눈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왠지 마음이 좀 차분해지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실시간 한국이 맞습니까? 이야 예쁘다. 가고 싶네요 저도. 아이고 아무튼 어떤 우울한 일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우울한 일이 있길래 근데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인지할 정도로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이 정도로 안 좋으면 회사에서 뭔가 일칠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그래요. 이렇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쉬시는 시간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그래요. 영리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 잘 선택하셨어요. 푹 쉬다가 내일 돌아오세요. 노래 들을게요. 빛과 소금의 아카시아 아가씨 듣고 오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다. 행복하네요. 안현구 씨가 신청하신 변진섭의 숙녀에게 듣고 왔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아카시아 아가씨였죠. 권태리님이 껌 광고에서 들었던 노래네요. 추억여행 떠나요. 김선영님이 야, 이 노래가 원곡이 있는 줄 이제 알았어요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 반대입니다. 반대. 이 곡은 이제 그 장기호 씨가 작사 작곡해서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곡이고 그 CF는 80년대 CF예요. 그거 아카시아 땡. 그러니까 CF 송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노래인 거죠. 예. 이 노래도 좋고 CF도 좋고 그렇습니다. 4288 쓰시는 분이 부산은 날씨가 좋아서 오늘도 만보를 걸으며 듣고 있어요. 건강 나눔 챌린지 중입니다. 6,000보 이상 걸으면 적립금이 4개의 병원으로 기부가 돼서 취약계층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고 해요. 이렇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이 사진도 관련된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2023 힐링 부산 1530 건강 걷기 건강 나눔 챌린지 지금 하고 계시군요. 훌륭하십니다. 날씨 좋은가요? 박경혜님 친정아버지가 1년째 혈액암 투병 중이신데요. 오늘 병원 가셔서 피 검사하셨는데 항암 수치 많이 좋아지셨대요. 제가 보더라도 하루하루 체력이 올라가서 엄마랑 산책도 다니시고 너무 좋아요. 작년 봄은 너무 슬펐는데 올 봄은 너무너무 찬란합니다.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신청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많이 드셔야 돼요. 예. 억지로라도 많이 옆에서 먹이십시오. 건강식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좋아하시는 거 많이 드시게 옆에서 도와주세요. 금방 괜찮아지실 겁니다. 여기에 5737 쓰시는 분이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신청하셨거든요. 다들 예매하셨나요? 치열한 것 같은데. 아무튼 방금 이 신청하신 두 곡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그리고 Just the way you ar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쭉 듣고 왔습니다. 진수라님이 선곡 맛집답게 오늘도 선곡들이 참 좋다고 말씀 주셨고요. 야, 평소엔 제가 이런 거에 꿈쩍하지 않는데 약간 움찔했어요. 시루사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세요. 딸이 청취하고 있어요. 빨랑 이렇게 하셔서 예, 시루사님 예, 이름 불러드렸습니다. 따님이 기뻐하시길. 강나연님, 김지혜님, 장지연님, 한일수님, 임세은님, 김유숙님, 김동찬님, 박흥랑님, 김민경님, 천지영님 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쭉 함께 해주셨어요. 늘 감사드리고요. 광고 SBS Love FM. 오늘 끝곡 전병곤님이 신청하셨어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예. 그런 게 왜 느껴질까요? 여러분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다은, 제가 강미정 최현채, 영상 김아림, 기술 박삼만 김환기, 저는 허중이었습니다.